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금요일에 주주의 세계 주식창 하창봉 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는 외국인 매수에 코스피는 무난하고요. 네.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안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1위가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시즌입니까? LNF입니다. 오늘 LNF. 전기차 쪽이 굉장히 강한데 최근에 이 테슬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LG화학에 이어서 오늘은 두산솔루스 그리고 관련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 오늘 오름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두산솔루스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두산 이제 이게 보면 우리나라 일진 모터리얼즈라는 이제 동박 기업이 있었죠. 네. 근데 일단 최근 한 2, 3년 동안 보면 대기업들이 동박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업이 두산, 그게 바로 두산솔루스가 되고 또 하나가 기업이 바로 이제 KCFT라는 LG LS 계열의 네. 동박 회사가 있었는데 그걸 인수한 회사가 바로 SKC입니다. SKC,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박 쪽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는 동박 관련 이제 상장 회사들은 SKC, 두산솔루스 또 일진 모터리얼즈가 있는데 오늘 두산솔루스에서 이제 재료가 하나 나온 거죠. 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시겠지만은 또 테슬라가 전기차용 전지박을 그러니까 테슬라용 전기차 전지박을 그러니까 테슬라는 중국에도 모델 3를 만듭니다. 미국에 기가 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또 베를린에 또 있습니다. 네. 유럽 쪽에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베를린하고 헝가리는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국내 많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대부분 헝가리 그 주변으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국내 기업 중에서 동박을 가지고 헝가리에 공장을 지은 데가 유일한 게 두산솔루스입니다. 두산솔루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두산솔루스 움직임이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회사는 좀 말을 아꼈는데 네. 시장에서는 뭐 이미 거래 성사를 굉장히 유력하게 보고 있나 봐요.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테슬라를 조금 공부해보면 아는데 테슬라가 지금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유럽 쪽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폭스바겐이나 BMW나 뭐 다임러 크라슬러나 기타 아우디도 마찬가지고 기타 업체들의 지금 전기차 개발 속도가 프리미엄은 잘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모델 3라든지 1억 이하짜리 차에서는 고급형.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실내로 폭스바겐에서 처음으로 만든 약간 보급형 전기차 제가 갑자기 모델 이름이 ID 3.0인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지금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주가 급등한 것도 바로 그건데 유럽 쪽에서 완전히 승용차 부분에서는 성기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보면 유럽, 독일, 베를린 기가 팩토리 쪽으로 최근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6천 명 정도의 직원을 고용한다는 구인 광고가 있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독일 쪽을 많이 키우는 거죠. 그런 그림에서 이제 두산솔루스가 여기 헝가리 공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두산솔루스 입장에서는 뭐죠? 바로 테슬라 배터리 쪽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뭐 공식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네. 거의 뭐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장중한 때 20%까지 네. 급등했어요. 그리고 또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찰실 좀 바로 나와서 윗꼬리를 달았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뭐 거래 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전기차 좀 탑픽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 두산그룹이 갖고 있는 신기업 중에서 정말 좋은 기업이 두 개가 있잖아요. 안타깝게 이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중 하나가 두산솔루스고 솔루스. 또 그 중 하나가 두산 퓨얼셀? 퓨얼셀이잖아요. 근데 이 두산에서 인적 분할해서 떼어낸 두 개의 사업부가 모그룹의 정확히는 모그룹이 아니죠. 두산건설 때문이지 어떻게 보면 두산건설 뭐 아니면 또 두산중공업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제 안타깝게 매각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만 빼고 나면 사실 두산솔루스는 거의 동박 종목 보면 탑 기업이에요. 그래서 중기로 가셔야 되는데 네. 일단 전략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단타 관점에서는 아침에 좀 조금 오버슈팅이 됐던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산솔루션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갖고 가셔도 되고 매수에 대한 논의는 뭐 사실 2차 전지가 오늘 오랜만에 소재 장비 쪽으로 불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뭐 가격적인 뭐 몇 퍼센트 정도의 갭은 있겠지만 저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 보겠습니다. 두산솔루스는 확실히 이제 뚫고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이제 중기적으로도 분명히 그 성장 동력을 볼만하다라는 부분. 테슬라의 납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고 그 가능성에 일단 주가가 반응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동화기업, 예. SKC, LNF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2차 전지주 안에서도 유독 강하거든요. 동화기업이 역시 헝가리의 공장이
네. 있고요. SKC와 이제 LNF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모회사인 세로닉스까지 급등을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헝가리에 공장이 있는 헝가리에 공장 있는 기업 위주로 상승 달리기 제일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근데 왜 안 강하죠? 에코프로 BM은 이제 SKC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헝가리에 그러면 공장이 있다고 다올도 오늘 상승률을 보게 되면 LNF가 지금 11%잖아요. 네. 그리고 LNF의 모회사가 세로닉스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래 자연 이게 마루 만드는 회사입니다. 동아기업은. 그렇죠. 근데 마루 만드는 기업인데 동아기업이 여기에 또 전고체 관련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 자체를 유럽 쪽에 진행하다 보니까 동아기업도 10% 오른 거니까 결정적으로는 두산 솔루스가 이끌어낸 편세 효과를 보는 거고. 근데 네. 조금 더 좋은 이미지는 뭐냐 하면 오늘날만 놓고 봤을 때 상승 탄력성이 실제적으로 이제 유럽 쪽 이슈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첨가제 쪽도 다 같이 움직여 줍니다. 그러니까 소재 쪽. 그러니까 네. 오늘 조금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양은고제, 그다음에 첨보, 대주전자재로 나노 신세제 같은 첨가제 이런 기업도 다 움직여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만 놓고 상승률을 가지고 뭐 LNF라든지 동아기업만 가느냐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하나의 큰 트리거가 됐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전기차 관련주를 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LNF는 지금 뚫고 올라갔죠. 네. 두산솔루스도 윗꼬리를 달고 지금 가기는 했지만 뚫고 올라갔어요. LG화학 너무 이제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포스코 케미칼이 움직이고 그럼 밑에 있는 쪽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뚫고 올라간 친구들을 봐야 될까요? 에코프로비엠과 뭐 그 첨보 같은 경우 정고점 부분에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애들한테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제 이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박이 움직였어요. 동박. 네, 동박이 움직였으면 결정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소재도 움직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아. 그러면 소재로 움직인다 그러고 헝가리안 키워드를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첫 번째 떠오르는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는 247540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극재 쪽으로 보실 때 에코프로 BM을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은 삼성 SD와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헝가리 공장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15만 원대 에코프로 BM이라면 다시 이제 신고가를 노리는 관점에서 저는 현 시점에도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소재 쪽에 조금 더 그러니까 소재 딱 집중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바로 첨가제 같이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럼 첨가제로 조금 더 부과해서 소재 그럼 에코프로 BM만 보느냐? 아닙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같이 보셔도 됩니다. 이제 움직였어요. 네,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은 LG 화학과의 비중이 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약간의 SDI,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은 LG 화학.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지만은 사실은 포스코 ESM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도 같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그래도 글로벌 배터리 쉘 탑 티어가 LG 화학이니까 지금 장애 중심 LG 화학이 있으면 네. 저는 소재 쪽은 두 개의 기업은 뭐 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첨가제 첨가제. 쪽도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 첨가제가 원래 제 생각으로는 소재보다 더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는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원가를 낮춘다든지. 근데 어쨌든 테슬라 입장에서도 뭐 조금 더 차를 많이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성능 개발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첨보라든지 나노 신소재라든지 대주 전자 재료가 포진되어 있는 이 첨가제 쪽은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오늘 많이 오랐던 동박 쪽 동아기업 뭐 LNF 추격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굳이 뭐 추격할 접근도 아닌 것 같고 조금 이제 포인트가 유럽발 탄소제로 이 같은 내용인데 시작했다고 보면 제가 조금 흥분돼 있죠. 네. 왜냐면 이 날만 기다려봤거든요. 저는 2차 전지주는 뭐 어느 정도 담는 데는 네. 이견이 없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이제 첨가제 쪽으로 조금 더 확산에 대한 기대를 안고 소재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케미칼을 또 첨가제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첨보와 그리고 나노신 소재에 대한 관심 현 시점에서 가져보자. 전기차에 대한 포인트 테슬라 효과에 대해서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요. 왜냐하면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피 이전 가능성에 대한 이슈 로 강했고 그 외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요즘에 이슈가 많네요. 네. 뭐 어떻게 보면 치료제 쪽에서 이번 주에 가장 우리 눈을 가린 종목 중에 하나고 셀트리온 그룹주가 가렸지만 또 시장을 잡아준 기업인데 어제 장 마치고 또 셀트리온 그룹 쪽에서는 합병 그림은 지난 9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 홀딩스에서 또 새로운 그림이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또 설립을 해서 합병안은 아닌데 이제 내년 정도에 좀 본격화될 확률이 좀 높은데 자 이런 상태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인데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내용인데 서정진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다 가는군요. 셀트리온도 이사 갔고 NC는 예전에 이사 갔고 그럼 이제 막내 셀트리온 제약만 두겠다는 건데 네. 이제 왜 그냥 합병 비율 때문이죠. 예, 아시겠지만은 그 서정진 회장은 셀트리온을 간접 지배하고 있잖아요. 합병 관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오르는 게 좋기 때문에 또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게 되면은 주가가 코스피 추종 자금 때문에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충분히 나올 만한 이용인데 그 관련해서 주가 움직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요일 날인가요? 12만 6천 원.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단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굳이 오늘 붙을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는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가를 올리고 계세요. 근데 제가 아마 수요일 날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강성주주가 많습니다. 네. 강성주주라는 거는 이제 성격이 강하다는 게 아니고 오래 들고 투자하신 분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세에 크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크게 반응할 것 같지 않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럼 여전히 수익 실현을 해나가자는 전략으로 만약에 구술하세요? 제 생각으로 이제 단기 한 6개월 이내 단기 투자가 오래 사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수익권입니다. 이분 관점에서는 그래도 한번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최소 3년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17년도에 가장 핫했기 때문에 그 3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으로는 합병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굳이 뭐 급한 전략을 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주 안에서 한미약품이 최근 들어서 계속 코로나 백신 CMO 이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오르고요. 그리고 수요일장의 관심주였어요. SK 바이오팜도 잘 가고 네. 있어요. 이런 일부 특징주 안에서 좀 더 추가 상승 여력 눈여겨보신 거 있을까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코스피 장이 신고가로 왔잖아요. 근데 진짜 못 간 섹터가 두세 개 뽑아라 그러면 통신 하나 있을 것 같고 유틸리티 있을 것 같고 하나가 사실은 전통 제약사입니다. 네. 전통 제약사를 그러면 우리가 역사가 오래된 전통 제약사 뭐 유한양행 그렇죠. 한미약품인데 녹십자만 올랐죠. 왜? 녹십자는 혈전 관련 치료제. 치료제 관련 백신 때문에.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신약 개발 회사잖아요. 신약 개발 회사인데 최근에 좀 자료를 보면 또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모멘텀이 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녹십자와 뭐 희귀 질환 분야에서 신약 공동 개발을 본격화한다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미가 원래 그게 많습니다. 잉여 현금 자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백신 위탁이라든 이런 네. 쪽에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주가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움직임을 지금 보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거는 지금 장의 흐름 자체가 오늘 2차 전지 움직이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새로운 어떤 그 물꼬가 트여서 그런 거거든요. 네. 셀트리온이 갑자기 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예탁금 65조에서 뭔가 재료가 나오게 되면은 또 큰 기업이 움직이게 되면은 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 네. 한미약품은 뭐 여건 이번 주에 조금 주가 변동성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갖고 계시거나 최근에 좀 저가 매수하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대형주를 우리가 보통 단타라 그럽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그 정도까지의 힘은 보여주는 그런 힘이라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한미약품과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특징주도 조금 더 짚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장에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어디에 또 포인트를 잡아서 종목을 꼽아낼지가 또 관건이죠. SK 바이오팜처럼 좀 힘 좋은 종목픽으로 또 꼽아주시죠. 네, 시간 관계상 SK 바이오팜 이야기는 또 못하겠군요. 그거 보유 유효하죠? 네, 저거는 네. SK 바이오팜은 월요일이 T데이입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나중에 설명이 시간이 되면 하겠고 오늘 기업은 GST입니다. 저는 이거를 몇 번 이번 주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 가스를 제거한 회사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보면은 사실 많이 오른 건 많이 올랐어요. 근데 GST는 이게 스크러버라 그래가지고 온도 조절 장치도 하는데 포인트는 저는 똑같아요. 지금 전기차 상승은 결정적으로 그 중심에는 뭐냐 하면은 탄소 제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제로라는 하나 때문에 수소차도 움직인 거고 그린 뉴딜도 움직인 거고 전기차도 움직이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가장 덜 움직인 섹터가 사실은 탄소 배출권 관련입니다. 탄소 배출권까지인데 GST는 이제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거니까 보통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안 갔어요. 대표적으로 후성, 휴캠스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GST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아마 1,500억 전후인데 연간 2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반도체주 관련주 중에서 PER이 10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는 흐름도 있고 본업 반도체 가고 여기에 바이든의 탄소 제로 중립까지 가게 되면 GST는 제가 볼 땐 내년 히든주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타 개념이 아니에요. 네. 제가 하는 코너 앞에 뭐 하이킥 있죠. 다음에 있습니까? 다음에 있어요. 그 높이 쏘는 거잖아요. 네. 저도 높이 쏘고 싶을 정도의 하이킥이네요, 그러면. 네, 하이킥입니다. 그래서 GST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테마주라 그러면은 뭐 탄소 테마 뭐 이렇게 하고 많은데 본업 자체가 이건 약간은 공정으로 치면 유해가스 재고니까 네. 그 전공정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17,000원대라면 실적 뭐 분기 30억, 40억 정도 주는데 시가총액 2천억 이하라면 너무 싼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현 시점에 매수하셔가지고 원래 좀 높게 잡아드리려다가 2만 원 정도까지만 봐드렸는데 하이킥 아닌데요? 예, 아니 이제 전고점 부근인데요? 2만 원 가고 나면 그때 올리겠습니다. 아, 예. 1차 목표가로. 예, 12월 목표가로 한 2만 천 원도 잡아봤습니다. 예, 그 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GST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수혜 기대감으로 목표가 1차 목표가로 네. 2만 1,000원까지 또 잡아주셨습니다. SK바이오팜은 월요일장 마감 때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하창봉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